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첼 씨가 쓴 두 번째 책, 그리고 세 번째 책, 제목이 각각 치매 거의 모든 기록, 그리고 생의 마지막 당부,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번째 책과 세 번째 책의 내용을 짧게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이어서 웬디 미첼 씨의 사망 소식을 알리는 부고 기사의 내용도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 내용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영상들, 그러니까 18편의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첫 번째 책, 내가 알던 그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책, 치매 거의 모든 기록, 이 두 권은 한 세트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맥락이 이어져서 그렇습니다. 먼저 1권부터 살펴보면은요, 1권은 회고록 성격을 띠고 있죠.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나서 얼마나 우울했는지를 이야기하고요. 하지만 치매에 걸려있는 나와 치매 걸리기 전에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짜 모른다 라는 말을 합니다. 특히 의사들도 참 모른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치매를 제대로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내가 해보겠다. 네,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죠. 다양한 활동을 하십니다. 각종 치매 관련 학회에도 참석을 하고요. 또 연구자들과의 모임에도 참석을 하고, 이어서 책도 쓰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매 진단을 받더라도 내 삶을 가치 있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몸소 체험한 바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의 책을 쓰셨습니다. 그게 바로 책 1권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책 읽어보면 진짜 놀랍죠. 당연히 반응도 아주 좋았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치매 환자가 책을 썼다는 것 그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 인기가 있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한 발 더 나가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1권에서 다루긴 했지만 조금은 미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치매 증상과 이에 대응하는 방법, 좀 더 실용적인 방법을 한번 써보자, 이런 취지로 2권을 내기로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치매 거의 모든 기록입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기억력에만 문제가 있는 걸로 대부분 알고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이 책을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치매가 기억력 외에도 미각, 후각, 청각, 시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걸음걸이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죠. 이게 이 책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소개를 짧게 해드린다면, TV 화면을, 전원을 끈 상태에서는 그 TV 화면이 검은색이죠. 그래요. 그리고 요즘 TV는 대부분 벽걸입니다. 치매 환자에게 이 TV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 TV 화면이 어떻게 보이냐면 벽에 난 구멍처럼 보인다고 해요. 벽에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웬디 미첼 씨도 그랬다고 하고요. 이걸 치매 환자니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처법도 치매 환자니까 말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첼 씨는 이 TV에다가 천을 둘러 씌워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TV를 끌 때는 천을 씌워두라는 거죠. 그러면 벽에 구멍이 나 있다, 네, 이런 착각도 갖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이렇게 하나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책 2권을 보시면 치매 환자가 겪고 있는 다양한 치매 증상들을 치매 환자의 관점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처법도 무척 실용적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이라면 이 2권, 특히 2권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책 보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1권과 2권을 이제 좀 묶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권에서 저자가 가장 자주 그리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죠. 치매라는 병에는 시작, 중간,
그리고 끝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살아야 할 많은 삶이 있다. 이 이야기를 저자는 무척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보자면 우린 치매 환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이런 식입니다. 무척 늙은 사람이 먼저 떠올라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무척 늙고 약한 사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은 침대에 누워있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치매 환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스테레오타입인 거죠. 근데 이건 치매 끝자락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매 초기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하겠지만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초기에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치매 초기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약도 꾸준히 먹게 될 것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또 사회생활도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이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치매가 진행되더라도 상당히 주체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신줄 붙잡고 살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을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영상 만들면서 제 아버지 이야기 간간히 했었는데요. 제 아버지는 내 병은 내가 안다. 이런 고집을 엄청나게 부리셨습니다. 그래서 병원 갈 타이밍을 많이 놓쳐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정신줄을 자주 놓치십니다. 치매가 좀 진행돼 버린 상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치매가 진행되고 나선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 먹더라도 큰 효과가 없다는 거 제 아버지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정신줄 붙잡고 사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치매 환자에겐 이게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했던 말인데 인터넷 검색해보면 치매 초기 증상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내용을 담은 블로그 글 많이 볼 수 있죠. 유튜브 영상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그 글이나 영상 찾아서 자가 진단 꼭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병원에 꼭 가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정말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웬디 미첼 씨가 쓴 세 번째 책 생의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의 책 내용을 짧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자기 삶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세상에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야. 네, 그 말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처럼, 그러니까 치매가 많이 진행된 사람들처럼 지치고 쇠진한 사람들에겐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안락사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조력 사망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긴 한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가 안락사이고요. 그래서 제 영상에서는 전부 다 안락사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권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알던 그 사람이라는 책에서도 저자는 안락사 이야기를 했었죠. 스위스에 있는 디그니타스,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안락사 시술을 해주는 민간 기관입니다. 이 스위스에 있는 디그니타스에 가서 안락사 시술을 받으면 어떨까? 네, 이 고민을 저자가 아주 깊게 했었다는 거 1권에서 써뒀습니다. 1권을 쓸 때만 해도 웬디 미첼 씨가 내린 결론은 아니다, 가지 않겠다 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거길 갔다가
두 딸과 함께 갈 텐데 거기에 갔다가 돌아올 땐 두 딸만 돌아오게 될 거잖아요. 엄마는 남겨두고 두 딸만 영국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죠. 무척 슬플 것이고 엄마라는 자가 두 딸에게 이런 큰 슬픔을 남겨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영국 법이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시민된 자가 어떻게 그 법을 위반할 수 있는가? 네, 이런 좀 고지식한 생각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딸이 엄마의 자살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 가능성도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디그니타스에는 가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었죠. 1권에선 그랬습니다. 근데 3권으로 넘어오면서 이 생의 마지막 당부라는 이 세 번째 책을 쓸 때는 안락사에 대한 견해가 바뀝니다. 안락사를 받겠다 이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하자면 이래요. 이땐 치매가 많이 진행된 상태인 거죠. 쉽게 말해서 정신줄을 이제 겨우겨우 부여잡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저자가 제일 우려했던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우려했던 점, 크게 걱정했던 점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딸들의 얼굴을 못 알아볼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줄을 놓으면 딸들의 얼굴을 몰라볼 수 있겠다. 이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이핑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거. 이게 걱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글을 못 쓰게 될까봐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생리적인 현상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 같은 말이죠. 혼자서 걷지 못하게 되는 거, 이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일상생활이 유지되는 상황이 되는 거,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혼자서 생리적인 현상조차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그까진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저자는 소위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느니,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게 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합니다. 차라리 암에 걸렸으면 좋겠다. 실제로 암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암인가 싶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은 아닌 걸로 진단 결과가 나왔었죠. 어쨌거나 암에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왜냐하면 암이 나를 치매에서 해방시켜 줄 수도 있겠다.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던 거죠. 그래서 차라리 암에 걸렸으면 좋겠다. 정신줄 놓기 전에 암에 걸려서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죽하면 이럴까 싶죠. 정리를 좀 해보죠. 저자는 세 번째 책, 생의 마지막 당부를 쓸 때 스위스행을 고려하고 있었다. 왜냐면 치매를 겪어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레드라인을 넘기 전에,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즈음에 또 하나 고려했던 옵션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단식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물과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영국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이니까 합법적으로 내가 영국에서 할 수 있는 건 물과 음식을 안 먹는 거구나. 그렇게 목숨을 단축하는 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구나. 이걸 전문가들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책을 쓰던 시점에 저자는 자발적인 단식 또는 스위스에 가서 디그니타스를 방문해서 안락사 처치를 받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사고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 이야기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철 씨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024년 초만 하더라도
스위스에 가서 디그니타스에서 안락사 처치를 받는 방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고가 발생했어요. 집에서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양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때가 1월 28일입니다. 2024년 1월 28일이었어요. 넘어지면서 목과 척추도 다쳤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넘어지면 위험하죠. 뼈가 약해서 이렇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계획이 뒤바뀌어요. 스위스로 갈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철 씨는 앞서 언급했던 두 가지 방안 중에 하나, 자발적 단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한 달여 뒤에 사망하죠. 2024년 2월 23일자 BBC 뉴스인데요. 치매 활동가 웬디 미첼 씨가 마지막 블로그 글을 작성한 후에 사망했다고 돼 있습니다. 기사를 좀 더 보면 영국 전역에서 여러 강연을 하고 치매에 대한 3권의 책을 집필한 미첼 씨가 감동적인 마지막 블로그 글을 작성한 후에 사망했다고 돼 있고요. 그녀의 두 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어머니가 68세를 나이로 사망했다고 확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미철 씨는 2014년 58세의 나이에 조기 발병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지난 18편의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부고 기사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늘 책을 같이 쓰신 분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아나 와튼 씨. 아나 와튼 씨가 가디언지에 보낸 글이 있습니다.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요. 웬디는 치매를 물리치는 방법을 찾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블로그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네, 치매는 짜증나지만 내가 이 적과 게임을 하면서 한 발 앞서 나가려고 애썼던 삶은 얼마나 멋졌는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진짜 긍정적인 분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이어서 기사는 미첼 씨의 유년 시절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좀 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웬디는 매년 기발한 도전이라고 부르는 고공고개, 뜨거운 숯 위를 걷기, 스카이다이빙, 윙워킹 등을 포함한 감히 할 수 없는 도전들로 수만 파운드를 모아서 영국 치매협회에 기부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윙워킹, 이건 날아가는 비행기 날개 위에 서 있는 거죠. 아무나 못하죠.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돈 주고 해봐라 라고 부탁을 해도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걸 하셨다는 거죠. 진짜 끊임없이 뭔가를 도전하고자 하셨던 분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기사 끝부분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치매는 그녀의 삶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음식과 물을 먹는 것을 스스로 멈추며 삶을 마감했습니다. 라고 돼 있고요. 이건 미첼 씨가 블로그 글에서도 언급했던 말인데 이 부고 기사에도 나옵니다. 체스 게임에 체크메이트라는 게 있죠. 마지막 수. 이걸 해야지 게임을 이기게 되는 거죠. 미첼 씨가 스스로 삶을 마감한 건 치매와의 게임에서 패배한 게 아니라 치매를 상대로 체크메이트, 그러니까 마지막 수를 던진 것이다. 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인상적이죠. 다시 말해서 치매가 최후의 수를 두기 전에 내가 먼저 체크메이트를 외친 것이고 이를 통해서 내가 내 치매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죠. 네, 웬디 미첼 씨는 이렇게 끝까지 주도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분 책을 읽으면서 치매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지만 이분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정말 많은 교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분은 무척 긍정적인
삶을 살고자 끝까지 노력했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치매 환자가 이분처럼 살 수는 결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정신줄 놓지 않고 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는가, 이 고민을 미철 씨는 끊임없이 하다가 결국엔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이걸 모두가 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치매 환자가 자살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권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권해요?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권해요? 아직 우리나라에선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섣부른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했던 것 같고요. 무척 조심스러운 주제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우리 사회도 이 주제를 놓고 진중하게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우선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덩달아서 치매 인구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만간 우리 사회도 이 문제를 갖고 심각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웬디 미첼 씨가 남긴 마지막 블로그 글을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